자, 오늘은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준영이한테 물어봅시다. 원이 뭘까요? 동그란 거 말고. 각이 없고 곡선으로? 그럼 이것도 원이야? 각이 없고 곡선으로. 이것도 원이야? 원이 뭘까요? 우리 원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렸을 때 했잖아. 원 그리는 거 하긴 했잖아. 뭘 갖고 그렸어, 원? 컴퍼스 갖고 그렸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 원의 특징은 뭘까? 컴퍼스 갖고 원을 그렸어. 그거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원. 특징 뭘까요? 그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컴퍼스 갖고 뾰족한 거 딱 찍었어. 그리고 연필로 딱 벌린 다음에 원을 그렸잖아. 왜 그렇게 그리냐고. 그렇게 그린 게 원이잖아. 그죠? 왜 그렇게 그렸냐고. 이 컴퍼스하고 점 찍은 거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인 거죠. 그죠? 걔들만 선으로 그린 거잖아. 선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아니,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이 뭐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요. 요 말뜻, 문장 뜻 이해될까요? 이제? 원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어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에요. 여기서 평면상에서란 말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원이긴 해. 평면이란 말이 없으면 공간에서도 이걸 만족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뭐에 대한 정의일까? 구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 모양. 그쵸? 원은 평면상에서 어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을 표현하기 위해선 어느 한 점을 표현해야 돼. 그 점이 뭐야? 그 점의 이름이 뭐야?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리가 뭐야?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원이라고 안 불러요. 원에 가지 않으니까. 어떤 애들만 원이야? 동그란 애들만 원이야.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만 모아놓은 거, 그걸 원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원의 중심은 O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고, 반지름은 소문자 R로 표현 많이 합니다. 기호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됐죠? 다음에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거야. 이건 약속이죠. 그쵸? 알고 있어야 돼. 얘 이름이 뭘까? 안 배웠구나 아직. 지금 배우는 거구나. 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현의 정의가 뭐라고요?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이게 현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얘를 선분 AB라고도 표현하지만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거라면 얘를 현 AB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 됐죠? 원이 있어. 원 위에 두 점이 있어. 근데 원 위에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원의 일부분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 호라고 호라고 부릅니다. 됐죠?
호는 원의 일부분이야. 됐나요? 원 위에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원의 일부분. 이게 호입니다. 됐습니까? 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모양 가져다가 씁니다. 됐죠? 자, 이제 현과 호로 이루어진 평면도형. 다시 현과 호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얘 이름이 뭘까? 우리 요즘 양궁하죠. 그죠? 활 모양을 닮았대서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평면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호와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호와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얘 이름이 뭐라고요?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부채 핀 모양 닮았다 해서. 일단 수학도 언어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용어를 잘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듣고 나서 아 이게 이거네?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단원이 들어갈 때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이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항상. 됐죠? 뭐 얘기를 해서 봤지? 했고 부채꼴 했고 중심각. 중심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중심각은 부채꼴에서 반지름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선 얘를 X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심각이 뭐라고요? 부채꼴에서 반지름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게 중심각입니다. 됐을까요? 지금 나처럼 명확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못 알아는 건 알아야 돼. 그렇죠? 한 번만 더 갑시다. 원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얘는 알아야 돼. 어느 한 평면상에서 어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실은 이 점들을 모아놓은 걸 원의 둘레, 원주라고도 부릅니다. 됐죠? 얘가 원이야. 그래서. 그쵸? 자, 이 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얘 이름이 뭐다? 현.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둘 사이에 있는 원의 일부분. 얘가 이름이 뭐다? 호. 근데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원의 일부분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 위에 두 점을 딱 얘기해서 두 점 사이에 있는 원의 일부분 얘기하면 걔가 호인데 호가 이쪽도 호지만 이쪽도 호야. 그죠? 그럼 우리가 호 AB라고 표현을 하면 얘 한글로도 호 AB라고도 표현합니다. 호 AB라고 표현을 하면 2호일까? 2호일까? 일반적으로 작은 쪽 이야기하기 약속되어 있고요. 큰 쪽 이야기할 거면 점 하나를 더 매겨서 얘를 C라고 한다면 호 ACB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물론 호 ACB나 호 BCA는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다음에 현과 호로 이루어진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 활골. 호와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 부채꼴.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시다. 초등학교 거 할 때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했어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했죠? 이거 계산했죠? 그죠?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반지름 곱하기 3.14 했죠? 그죠? 초등학교 때는 계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 3.14를 안 써요. 쓰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답으로 제시할 때 3.14라는 수를 쓰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필요 없으면 계산 안 합니다. 다만 얘를 곱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얘 이름이 뭐게? 아닌데? 원주율입니다. 되나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원주율. 근데 얘 실은 원주율 아니야. 원주율은 3.14, 1592, 점점점점점에서 끝이 없는 아이가 원주율이야. 되나요? 그 중에 우리는 3.14라는 것만 가져다가 계산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됐죠? 이거 원주율 아니야, 실은. 이거 원주율이라고 하면 안 돼.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 됐나요? 그냥 초등학교 때 편의에 따라서 한 것 뿐입니다. 이제 중학교로 넘어오면서부터 얘를 원주율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냥 3.14라고 불러야지. 정말 원주율은 워낙 특이한 아이고 워낙 특별한 아이라서 우리가 문자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원주율은 이 문자로 쓰자. 이 문자의 이름이 뭐냐면 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얘는 지름분의 원주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지름분의 원주가 모두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똑같은 값을 가져. 약 3.14이라는 값으로. 됐을까요? 그거를 그냥 파이로 표현할 거야, 앞으로. 필요하면 3.14를 곱할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파이를 곱하는 표현만 할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의 비인데요. 원의 둘레는 원주라고 불러요. 됐죠? 그 값이 항상 일정해.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똑같아. 약 3.14. 약. 정확하지 않아? 약 3.14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3.14를 원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야? 그냥 파이를 곱하는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정확한 만큼을 곱해 이 얘기야. 파이의 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됐죠? 이건 알고 있죠? 파이의 끝은 아직 찾고 있다라는 거. 그죠? 얘 기호로 얘기하면 원의 지름은 대문자 D고요. 둘레는 평면도형의 그 길이는 보통 소문자 L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얘 필기체 L이야. 그래서 나는 D분의 L로 외우고 있고요. D분의 L이 원주율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둘레 L은 D 곱하기 파이죠. 그죠? D는 지름이잖아.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2배. 그쵸? 그래서 2R 파인데 수와 문자의 곱은 뭐 먼저? 수 먼저 쓰는 겁니다. 이성 큰일 났네. 수와 문자의 곱은 수 먼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수야 문자야. 파이. 이 실은 수야 수. 약 3.14 얼마라는 수. 되나요? 이 둘이 봤을 땐 얘도 수 얘도 수인데 얘를 문자처럼 취급해버리는 거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2파이 R로 외웁니다.
원주, 원의 둘레는 2파이 r로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원의 넓이는요? r 곱하기 3.14. 그쵸? 얘가 파이로 바뀌고 얘가 r로 바뀌면서 r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거 뭘 갖고 표현하면 돼요?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얘 문자야. 얘 수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됐죠? 그냥 기호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문자 가지고. 왜 초등학교 때 얘를 갖고 했냐면 1학기 과정에서 문자 쓰는 걸 안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쓰는 그 문자 쓰는 그것들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문자를 쓰는 걸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연습했고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자로 써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내가 볼 땐 그래요. 문자를 쓰냐? 문자를 쓰지 않으냐. 되나요? 문자를 써서 식을 만들어내냐? 그냥 수만 갖고 계산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문자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문자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자 다루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 계산하면서 머리로 하는 건 이미 끝났어. 그건 다 지났습니다. 그 연습은 초등학교 거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거부터는 문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입니다. 됐죠? 얘 정도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 그래 놓고 핵심사항 한 가지. 다시 부채꼴이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부채꼴의 정의가 그거잖아. 되나요? 부채꼴은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게 부채꼴이에요. 그거 아니면 부채꼴 아닙니다. 되나요? 부채꼴이라고 말하면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둘러싸인 거야. 이게 부채꼴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피자가 원이라고 생각하고 피자 한 조각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요즘 피자는 뭐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피자, 예전 피자, 요즘 피자는 이렇게도 자르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예전 피자는 어떻게 잘랐냐면 중심을 지나게 잘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이 부채꼴 하나처럼 생각하면 됐단 말이야. 이걸로 생각하시라고요. 이거 말고. 되나요? 그러면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너 오늘 되게 잘 그렸는데? 대박인데? 우리 피자 자르듯이 내가 이렇게 잘랐어. 2번 이렇게 잘랐어. 여기 중심 지난다고 합시다. 해줘. 오케이?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요 하나의 부채꼴은 이거 하나의 피자 조각은 원의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1 될까요? 될까요? 이렇게 잘랐어. 그럼 요거 하나는 원의 몇 분의 몇일까? 틀려도 돼. 대답이라도 해줘. 6분의 1? 4분의 1을 다시 반으로 잘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분의 1까지는 됐죠? 다시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곱한 거거든. 몇 분의 몇? 되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돼. 틀려도 돼. 상관없어. 지금 틀려야지. 시험 때 틀리면 안 되잖아. 맞나요? 지금 대답을 많이 해서 틀릴 거 많이 틀리고 고칠 거 빨리 다 고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때 안 틀리고 하는 거죠. 됐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그냥. 그래야 이 방법을 알지. 됐죠? 그래야 나도 설명을 더 하지. 오케이? 그럼 다시 이번엔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는 원의 몇 분의 몇일까요?
처음에 게 4분의 1, 그 다음 게 2분의 1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아있는 걸 2분의 1 했죠. 그쵸? 몇 분의면? 16분의 1. 그쵸? 16분의 1 조각인 거야. 뭐해? 뭐해? 피자 한 판. 원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원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피자 한 판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되나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문자 갖고 다룰 건데 얘가 피자 한 판에 몇 분의 몇인지를 뭘 갖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해봤다 이거지. 됐죠? 그랬더니 호의 길이도 좋고 넓이도 좋아. 근데 우리가 일단은 나중에 호의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뭘 갖고? 원의 둘레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가지고.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이런 식의 할 거잖아, 우리가. 맞나요? 할 거잖아.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가지고 그 원의 몇 분의 몇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구해야 하는 건데 구해야 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 갖고만 얘기할 수 있어?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가게 크기. 뭘 갖고 얘기할 수 있어? 중심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의 중심각은 얼마일까? 원의 중심각은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우리 원은 반지름 하나만 표현하거든? 그럼 반지름 두 개가 중복되는 부채꼴이다 생각하자 이거지. 될까요? 그러면 원의 중심각은 몇 도라고 생각하면 돼? 360도. 되나요? 그거 분의 요 각의 비를 하면 원의 몇 분의 몇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넓이가 원의 몇 분의 몇이다 얘기할 수 있고 요 길이가 원주의 몇 분의 몇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다른 건 될까 안 될까?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막 이 비만큼 줄어들고 막 그렇게 돼요? 안 그러잖아. 그죠? 우리 그거밖에 없잖아. 다른 거 얘기할 거. 맞나요? 이 개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게 지금 적는 겁니다. 원과 부채꼴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지금 적는 것까지는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몇 학년이 되었던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원과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되나요? 뭐냐면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비례가 뭐라고? 정비례가 뭐야? 정비례가 뭐야? 정비례가 뭐였어? 오늘 했잖아. 정비례. 금방 했잖아. 정비례가 뭐야?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 그 결과 y 또한 2배, 3배, 4배 되는 관계. 다시.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 되는 이 관계. 되나요? 어디에 정비례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부채꼴의 넓이도 2배라고요. 되나요? 이건 그냥 알고 가시라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 다른 거 정비례 할까요? 안 해요. 정비례하는 건 얘 둘밖에 없어. 다른 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른 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갖고 정비례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정비례하는 건 딱 2개야.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어디에 정비례해? 반드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일단 원주를 구한 다음에 그게 뭐라고요? 2파이 r. 같이 따라해야 돼. 그래야 입에 익지.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돼. 같이 따라해야 돼. 나랑 같이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적어도 개념할 땐 그래 주셔야 돼. 호의 길이 중심각의 비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B와 비율 기억납니까? A 대 B는 B분의 A와 어떻다? 같다.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각 몇 도? 부채꼴의 중심각 우리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부채꼴 기호 표현 다시 여기다 할게요. 이 부채꼴이야. R, X, 여긴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부채꼴 호의 길이 소문자 L로 많이 표현합니다. 부채꼴의 넓이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 뭘 구해? 일단 뭘 구할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여기에 뭘 곱하면 돼? 중심각의 b. 왜 중심각의 b를 곱해? 정비례하니까. 뭐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뭐에 정비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얘 때문에. 되나요?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 딱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등식의 성질이 그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의 숨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등식의 성질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 식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면서 식의 모양이래. 그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등호잖아. 얘를 기호 L로 쓸 거고 기호 대문자 S로 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식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360도분의 x라는 애를 2파이 r분의 L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 되잖아. 안 돼? 얘가 되는 이유가 뭐야? 등식의 성질. 오케이. 얘를 우리 시간 벌써 이렇게 360도분의 x가 파이 r 제곱분의 대문자 s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와 얘가 어떨까?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근데 하나의 부채꼴이라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분의 대문자 s는 2파이 r분의 소문자 l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부채꼴에 또 다른 식 하나가 나와요. 약분되고요. r 하나 약분되고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s는 2분의 1 아래.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반지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식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에선 공식이 몇 개야? 3개입니다. 이 3개의 의미가 뭐냐면 파이는 수야. 여기서 모르는 건 호의 길이, 반지름, 중심각. 여기서 모르는 건 넓이, 반지름, 중심각. 여기서 모르는 건 넓이, 반지름, 호의 길이죠. 그죠? 항상 3개씩 모르고 있잖아. 그럼 이 중에 2개 알면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런 등식 3가지입니다.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등식이에요.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원과 부채꼴의 기본 개념은 다 됐네. 됐을까요? 딱 하나만 더 합시다. 딱 하나 빠뜨렸네.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둘 다 똑같지만, 됐죠? 현의 길이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돼. 됐지? 다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넓이도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넓이가 2배가 되잖아. 근데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현의 길이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양 도형 이름이 뭐야? 삼각형.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은 나머지 2변의 합보다 작은 형태가 만들어져 버려. 됐을까요? 그래서 동일한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 똑같고 동일한 호의 길이에 대한 현의 길이는 똑같지만 얘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정비례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됐을까요? 일단 개념 몇 가지